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노밋의 조시입니다. 10월로 들어서면서 햇빛은 세지만 이제 해도 이전보다 금방 지고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과연 10월 시작은 어떤 소식들로 시작할까요? 지금부터 10월 첫째 주 IT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번에 RTX 3060의 돌연변이 모델이 출시될 수도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최근 일부 비래퍼 모델에서도 GA104 칩을 장착한 실제 제품을 출시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먼저 GA104 150 GPU 칩을 기반으로 하는 그래픽카드 비래퍼 제조사로는 게인워드와 갤럭시로 제품에 대한 이미지와 함께 그래픽카드에 대한 스펙이 함께 공개되었는데 그 중에 GA104 150이 함께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근본 GA104 150 GPU를 탑재한 그래픽카드 모델이 일부 제조사 한 곳에서만 확인된 것이 아니라 동시에 두 곳, 그리고 일전 루머로서 GA104 GPU에 대한 내용이 전해진 가운데 확인된 만큼 실질적인 제품 출시를 준비 중 것으로 현재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이 이슈가 된 이유는 GPU 칩 변경에 따른 스펙 변경인데 아직 공식적인 제품 출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현재엔 기존 GA106 302와 동일한 쿠다 코어 및 메모리를 적용했으나 차후에 출시될 모델에서는 슈퍼라는 별도의 네이밍 등을 적용할 수 있는 만큼 같은 RTX 3060이라 할지라도 조금씩 스펙이 다른 제품의 출시 혹은 부분적인 성능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소식을 접한 일각에선 과거 엔비디아가 EVGA의 RTX 2060 KO 모델에 한해 TU104 GPU를 탑재한 특이한 케이스가 있었던 만큼 이번 GA104도 이와 같은 별도의 GPU 칩 공급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실제 모든 그래픽카드의 GA104 칩 공급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텔에서 자사의 공식 GPU 알케미스트 그래픽카드를 발표한 가운데 최근 일부 샘플 GPU 차트 자료와 관련되어 아키텍처 네이밍이 유출되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외신 비디오카즈에선 이번 공개된 자료에 담겨져 있는 인텔 그래픽카드 아키텍처명은 ARC AXXX인데 여기서 앞에 A의 경우엔 1세대 알케미스트의 A를 딴 것으로 현재 추측된다고 전했습니다. 상계 이후로 차세대 GPU 즉 2세대 아키텍처인 배틀메이즈의 경우엔 BXXX와 같이 앞에 아키텍처 코드명의 이름을 딴 GPU로 명칭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3세대와 4세대 아키텍처 네이밍인 셀레스티얼과 드루이드의 경우엔 앞글자에 C와 D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 인텔의 알케미스트 그래픽카드와 관련된 성능 및 벤치마크와 관련된 자료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저번에 전해드린 인텔의 슬라이드 자료 유출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RTX 3070, 60을 타겟으로 삼은 만큼 미들급 그래픽카드의 성능을 보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다양한 루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인텔의 첫 외장 그래픽카드인 알케미스트의 출시 시기로는 다가오는 2022년 1분기 중 출시로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애플이 더욱 강력한 애플 실리콘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새로운 디자인이 채용된 신형 맥북 에어를 내년 3분기 양산할 예정이라고 외신이 애플 분석가 밍치궈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고 분석가는 신형 맥북 에어가 2022년 중반 출시될 것이라며 2022년 2분기 말 또는 3분기 초에 대량 생산이 계획되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신형 맥북 에어는 미니 LED 디스플레이, 차세대 M2 칩을 탑재하고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또 두 개의 USB4 포트 및 맥세이프 충전 커넥터를 제공하고 24인치 M1, 아이맥처럼 다양한 색상 옵션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애플은 올해 말 이전에 새로운 애플 실리콘이 탑재된 신형 맥북 프로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텔의 12세대 CPU인 엘더레이크와 관련된 다양한 벤치마크 정보가 유출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출시일과 관련된 정보가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MSI에서 엘더레이크 대형 MSI LGH1700 업그레이드 키트 프로모션과 관련된 자료에 담겨져 있는 내용으로
해당 엘더레이크 대용 무료 업그레이드 키트에 대한 내용 속에 11월 4일에 해당 양식이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을 전한 주요 외신 비디오카즈에선 엘더레이크의 공식적인 CPU 발표는 일전에 이야기 나왔던 인텔 이노베이션 이벤트에서 발표될 예정이며 공식적인 CPU 판매와 성능 리뷰 등과 관련된 자료는 11월 4일로 예정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전 다른 루머에서는 엘더레이크의 출시는 11월 19일로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는데 이번 소식은 MSI의 공식 보도자료를 통한 내용을 확인된 만큼 11월 4일 공식 출시에 조금 더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AMD CEO인 리사수 박사가 내년 칩 공급에 있어 다소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내용은 주요 외신과 CNBC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AMD CEO 리사수 박사는 당초 예고했던 내용과 같이 2021년 상반기 및 하반기의 경우엔 전반적인 칩 공급에 있어 매우 타이트할 것으로 언급했었지만 향후 2022년 및 18에서 24개월 사이에는 이러한 현상이 개선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리사수 박사는 PC 수요 및 반도체 수요의 경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반대로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이 늘어나 가격이 하락하는 사이클이 있으나 이번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사태 및 급증한 수요 등이 겹쳐져 이러한 높은 수요를 보였다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PC 관련 수요와 관련되어서는 향후 작년에 추가로 증설된 여러 반도체 공장이 향후 몇 개월 안에 구동될 예정인 만큼 2022년에선 이러한 칩 부족 공급 개선이 점진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및 그래픽카드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엔비디아의 GPU 공급에 있어 잠시 중단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소식은 외신 마이드라이버스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일부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전반적인 엔비디아의 GPU 공급에 있어서는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이는 대부분의 그래픽카드 제조 회사에서 공급한 제품 물량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공급 부족이 왜 이렇게 심화됐느냐인데 이유로는 시장 수요에 대한 증가도 있지만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는 채굴을 위한 그래픽카드 테이크아웃의 양이 크게 증가했다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그래픽카드 공급 속에 다가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중국 국경절 연휴로 인해 차주 GPU 공급이 잠시 중단될 수도 있다는 소식인데 해당 GPU 공급 부족 소식이 사실이라면 현재 가뜩이나 부족한 그래픽카드 공급과 가격에 있어서도 지금과 같은 안 좋은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실제 현지 소비자들은 MSRP 대비 거진 2배에 가까운 금액의 그래픽카드를 구매하고 있는 만큼 향후 얼마나 더 소비자가 피해를 볼지 한숨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일부 ES 샘플, 즉 엔지니어링 샘플이 암암리에 판매되고 있다는 소식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소식은 트위터 YUUKIANS를 통해 공개된 것으로 일전 비공개 포럼에서 판매되던 일부 인텔 12세대 CPU ES 즉 엔지니어링 샘플링과 관련하여 암시장에서 몇몇 i9-12900K CPU가 판매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추정되는 판매 가격으로는 약 $700에 판매된 것으로 보이며 일부 타오바오 온라인 중고 쇼핑몰에서도 해당 ES 샘플 일부가 판매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판매 게시글과 관련된 자료에는 ES2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정황상 CPU 벤치 및 성능 테스트로 제공된 OEM사 혹은 일부 메인보드 제조회사에 공급된 ES2 CPU가 유통 및 판매된 것으로 현재 추측되고 있습니다. 한편 인텔 엘더레이크 CPU의 공식적인 가격은 현재 알려진 바는 없으나 기존 인텔 CPU의 가격 정책을 고려해 보았을 때 i9-12900K 기준 약 $549, 한화 약 65만원 내외의 가격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내년 하반기 출시할 아이폰 14 시리즈는 디자인이 확 바뀔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블룸버그 통신 마크 거먼은 최신 파워온 뉴스레터에서 아이폰 14 시리즈는 보급형, 프로 모델 모두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앞서 외신은 애플이 내년 출시할 프로 모델에 펀치홀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으며 애플이 페이스 아이디가 내장된 디스플레이 기술을 개발 중에 있지만 내년에 적용될지는 불분명합니다.
또 거먼은 애플이 몇 년 안에 폴더블 아이폰도 출시할 계획이라고 언급해 관심을 모으고 있고, 유명 애플 분석가 밍치원은 애플이 2024년 첫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내년에 출시되는 아이폰 14 라인업은 5.4인치 모델이 빠지고 새로운 6.7인치 보급형 아이폰 14 맥스 모델이 새롭게 출시될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에서 갤럭시 S22 울트라로 추정되는 스마트폰의 렌더링이 공개되면서 카메라 섬의 디자인 변경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어 팁스터 춘이가 갤럭시 S22 울트라가 갤럭시 노트 22 울트라라는 이름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갤럭시 S21 시리즈는 갤럭시 S21, 갤럭시 S21 플러스, 갤럭시 S21 울트라 모델로 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차기 모델은 갤럭시 S22, 갤럭시 S22 프로, 갤럭시 노트 22 울트라 브랜드로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유출된 정보를 종합하면 갤럭시 S22 울트라 모델은 S펜을 내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명 팁스터 온 리크스가 공개한 렌더링은 갤럭시 노트 시리즈와 유사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 유니버스가 트위터에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갤럭시 S22, 갤럭시 S22 플러스, 갤럭시 S22 울트라 모델의 크기와 무게는 각각 146, 70, 7.6, 167g, 157.4, 75.8, 7.6, 195g, 163.3, 77.9, 8.9, 228g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배터리가 제품 안전 정보센터에 갤럭시 S22 시리즈에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 배터리 인증 정보가 등록되었는데, 갤럭시 S22는 전작보다 300mAh가 줄어든 3700mAh, 갤럭시 S22 프로도 전작보다 300mAh 줄어든 4500mAh가 탑재될 것으로 보이며, 갤럭시 S22 울트라만 전작과 용량이 동일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용량이 줄어들었어도 AP 미세화 공정 및 최적화를 통해 전체적인 배터리 수명은 비슷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애플 신형 아이폰 13 시리즈 디스플레이를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가 아닌 사설업체에서 수리할 경우 페이스 아이디 기능을 이용할 수 없다고 유튜버 폰 리페어 크루가 전했습니다. 소식에 따르면 사설 업체에서 아이폰 13 마이크, 주변광 센서, 근접 센서를 교체하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만 디스플레이를 교체하면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오류 메시지가 뜨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폰 리페어 그룹은 일부 칩을 새로운 디스플레이로 옮기는 것과 같은 몇 가지 해결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작업 과정이 너무 정교해 대부분 사설 업체에서는 이런 작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애플은 지난 3월부터 한국을 포함한 30여 개국에서 개별 수리 서비스 제공업체 프로그램 IRP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설업체가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규모에 상관없이 애플 정품 부품, 도구, 수리 매뉴얼 등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애플 제품 수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애플로부터 자사 테크니션 기술자 인증을 받으면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와 동일한 비용으로 애플 정품 부품을 구매하고 진단 시스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전력 부족 문제로 애플의 일부 협력 업체들이 생산을 중단했다고 외신이 니케이 아시아를 인용해 보도했었습니다. 중국의 전력 부족 원인은 심각한 석탄 공급난과 중국 당국의 강력한 탄소 배출 억제 정책 때문으로 알려졌으며, 중국 정부의 산업용 전기 공급 중단 정책에 따라 주요 공급 업체들은 생산을 일시 중단했었습니다. 세계 최대 아이폰 조립업체인 폭스콘의 계열사이자 애플과 테슬라의 핵심 기계 부품 공급업체인 애손정밀공업은 중국 장쑤성 쿤산시에 위치한 공장의 생산을 잠시 중단한다고 밝혔었고, 지금 다시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주요 인쇄 회로 기판 제조사이자 또 다른 애플의 공급사인 유니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중국 수조와 쿤산시에 있는 계열사 생산을 25일 정오부터 월 말까지 중단했었으며, 아이폰 스피커 부품 제조사인 콘크래프트 홀딩스도 똑같이 중단했었습니다. 애플이 공개한 아이폰 13 시리즈는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2에서 4주가량 배송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의 전력 부족 문제가 아이폰 13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준 프리미엄급 스마트폰 갤럭시 S21 팬 에디션 출시 계획을 백지화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샘 모바일 등 외신은 국내 매체를 인용해 삼성전자가 10월 갤럭시 S21 FE 언팩 이벤트를 취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은 10월 언팩 이벤트를 열고 갤럭시 S21 FE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갤럭시 Z 플립 3의 예상보다 높은 판매량과 글로벌 반도체 칩 부족으로 언팩 이벤트를 취소하고 출시 계획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지원 페이지도 삭제되어 이를 더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S21 FE는 대부분 시장에 스냅드래곤 888 버전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현재 스냅드래곤 888 칩은 심각한 가용성 문제를 겪고 있으며 가격도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가뜩이나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갤럭시 S21 FE에 스냅드래곤 888 칩을 탑재할 경우 없어서 못 팔 정도의 인기를 모으고 있는 갤럭시 Z 플립 3 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현재 온라인에는 갤럭시 S21 FE 출시를 놓고 여러 말들이 오가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아직 출시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열람 기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됩니다.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통 3사와 알뜰폰 사업자 45곳이 이 같은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그간 이동통신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통화 내역과 기지국 접속 정보 등 통신 사실 확인 자료를 12개월간 보관하고 있음에도 이용약관에는 통화 내역 열람 청구 기간을 모두 6개월로 제한해왔습니다. 이후 이동통신사는 이용약관 변경, 시스템 준비, 고객센터 교육 등 통화 내역 열람 기한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향후 12개월간 보관하고 있던 통화 내역 등 통신 사실 확인 자료를 정보 주체인 국민들이 같은 기간 동안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열람을 원하는 이용자는 해당 이통사의 홈페이지, 고객센터, 직영, 대리점을 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10월 첫째 주 IT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인텔 엘더레이크가 곧 출시한다는 소식과 RTX 3060 슈퍼도 곧 발매할 것 같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여전히 하드웨어를 구매하기 힘들어지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드웨어 구매 기회가 제공되길 바라며 이번 10월 한 달도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번에 전해드린 소식들에 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덤으로 좋아요, 댓글,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동미스의 조씨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